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두도라고 하고요. 이름은 비밀입니다. 이름 비밀. 근데 아마 영상이 2개 정도 앞에 더 있으니까 거기 제 이름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깃발 세우기인데 나름의 언어 유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깃을 좀 잘 써보자, 알고 써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깃 어디까지 알아봤니? 이건 좀 하기 싫어갖고 깃발 세우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써있지만 깃 크라켄이라는 GUI 툴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GUI 툴이 뭔지는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지금 거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툴을 써서 조금 작업하는 게 뒤에서 보여질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은 24절기 중에 추분이라는 날이에요. 제가 추분을 좀 준비해왔거든요.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날인가 봐요. 그래서 춘분, 추분 이렇게가 낮밤이 같은 날이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밤이 더 길어지는 날인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지금은 사라진 프랑스 혁명력이라는 달력이 있대요. 거기서 추분이 한 해의 시작이었대요. 이 날짜가 시작하는 날짜인 거야. 사실 오늘이 1월 1일인데. 그치, 오늘이 1월 1일인 거지. Let's go. 오늘 사주면 1월 1일이 제상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10월 11일부터 일본 여행이 풀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일본에서는 춘분이랑 추분 때 쉰대요. 공휴일이래요. 왜요? 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껌 위키를 참조했기 때문에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24절기가 발표할 때마다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이번에도 한 해가 시작하는 어디선가는 지금이 시작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하면 다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24절기 톡하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2주에 한 번씩 의미 있는 날이 찾아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멋진 일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만들면서. 뭐가 들었어? 나가 씨. 그리고 다음. 그래서 깃을 알아보기 전에 깃이 어떤 A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깃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애예요. VCS라고 하는데 당연히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네임이 있으면 깃 말고도 다른 애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깃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애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어로 샬라샬라 써있지만 중요한 것만 짚어 넘어가면 트래킹하고 매니징한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바뀌잖아요.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다 보면 코드가 바뀌는데 그거를 따라가고 그걸 그 변화들을 따라가고 매니징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버타임.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과거로도 돌아갈 수 있고 뭐 미래로는 갈 수 없어요. 내가 개발을 해야 되니까.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깃을 타임머신에 비유해서 설명도 한대요. 저는 아니니까, 유튜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help teams work in parallel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이 팀원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라 그러죠 이거? 패러럴? 병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란 녀석입니다. 그래서 깃이 있기 이전에는 원래 SVN이란 놈이 있었어요. 요 놈이 있었는데 사실 깃이 있기 이전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게, 저도 정확히 출현 시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0년도 전까지만 해도 깃은 되게 마이너했어요. 많이 쓰지 않은 거였고 SVN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차이점은 이제 이거는 개발자들만 알아들으실 텐데, SVN은 뭐냐면 공통된 레포지토리가 서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업을 했어요. 그럼 내가 작업을 하면 그대로 서버에 반영이 돼요. 그걸 커밋하는 순간 서버에 반영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랑 찰리랑 벨라랑 미아가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작업하고 있는데 커밋이 올라갔어. 그럼 내 소스 코드도 갑자기 바뀌는 거야. 그러면 변경 사항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컴플렉트가 많이 나겠죠. 내가 개발한 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3-4명은 괜찮죠. 4명 정도까지는 각자 얘기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막 50명, 6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관리가 안 되겠죠. 누구든지 거기 소스 코드에 접근해서 코드가 바뀌어버리면 내 코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개발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단점,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되게 직관적이에요. 내가 개발하면 바로 서버에 반영되니까 엄청 직관적이죠. 그래서 간편하고 어렵지 않고 버전 관리에만 최적화되어 있긴 한데, 근데 소스 충돌 위험이 엄청 높고 저장소 백업이 안 된다. 이 얘기도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다수 작업,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작업하기에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작업 내용 복구도 어렵고 브랜치 만들기도 어렵다 라는 게 SVN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깃이 나왔어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죠? 깃 만든 사람이겠죠, 당연히. 깃에 출연해놓고 해놨는데 당연히 깃 만든 사람이지. 깃 만든 사람 맞췄어요! 깃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리눅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무슨 푸 아니에요? 죄송한데 피읍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 사람 이름은 리누스 토르발스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되게 맞아, 되게 엄청 찬양받고 있는 오픈소스계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비롭진 않으신 거예요? 맞아요. 왜, 사실 저도 그냥 이게 제일 강렬해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리누스 토르발스라는 사람은 리눅스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눅스는 그 운영체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윈도우 뭐가 있지? 맥OS 같은 그런 같은 선상에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리눅스라는 친구는 같은 선상에 있는 친구인데, 이제 그 리눅스는 오픈 소스예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들어가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모두가 들어갈 수 있으면 작업량이 많아지잖아요. 작업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눅스를 만들다가, 리눅스가 아니지, 리눅스 맞나? 어쨌든 리눅스를 관리하다가 빡이 친 거예요. 버전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 당시엔 어떻게 했냐면 메일을 썼대요. 코드를 가져가서 개발한 다음에 메일로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 전에도 뭐 SVN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그걸 안 썼대요. 이 사람 SVN이 마음에 안 들었대. 그래서 다른 걸 쓰다가 너무 빡쳐서 내가 개발하겠다. 그래서 개발을 한 게 깃이에요. 2주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2주 만에 깃을 뚝딱 만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엄청나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깃이 그러면 뭐가 다를까? 깃은 SVN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 아까 얘기했듯이 SVN은 저기 중앙 관리이기 때문에 센트럴 래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서버에 레포지토리가 딱 하나 있는 거거든요, 저장소가. 그러면 이제 그걸 디벨로퍼들이 커밋하는 순간 업데이트되고, 커밋하면 업데이트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깃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레포지토리가 있고 이거를 그 레포지토리째로 나한테 가져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저장소가 그냥 이 그림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디렉토리도 누군가한테 리모트 레포지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도. 그렇게 가능한 게 깃입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저장소 관리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센트럴 레포가 날라갔어요, 서버가.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어. 레포는 없고 관리도 안 되고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 서비스는 망했습니다. 근데 얘는 그지 않아요. 얘는 리모트 레포지토리랑 로컬 레포지토리를 그대로 복사본을 떠서 내 로컬에 있는 거야. 내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도 나는 있어. 그럼 내 거 다시 올려줘. 이렇게 하면 또 살아나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이 되게 쉽고 관리가 용이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얘가 여기에 직접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 거에 변경사항을 먼저 반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옮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해지고 코드 충돌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에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게 뭐가 다른데? 라고 처음에 오는 사람이 깃을 쓰기 어려워요. 되게 어렵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아마 이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충 넘어가시면 돼요. 그게 좀 그런 개념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깃을 쓰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고, 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또 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 하도 깃헙 하니까 깃헙이 깃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깃헙하고 깃은 다릅니다. 깃은 2005년도에 아까 말한 그 뻑큐한 아저씨가 만든 게 깃이고,
GitHub는 GitHub 관리자가 따로 만들었어요. GitHub는 왜 나왔냐? 왜 나왔을 것 같아요? 긴만으로 불편해서. 맞아요. 정확한 답변인데 긴만으로는 불편했어요.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로컬 레포지토리도 언제든지 누군가한테는 리모트 레포지토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내 컴퓨터에 저장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내 소스에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오픈 소스를 위해서 만든 건데 내 소스에 기여를 하려면 내 소스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소스가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게 어떤 오픈 소스가 생겼고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이 사람이 플랫폼 장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거의 모든 코드를 다 거의 얘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죠. 거기도 살짝 비화가 있는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옛날부터 윈도우 CD 돈 받고 파는 거 아시죠? 원래 옛날부터 상업 소프트웨어의 되게 대표 주자가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근데 이제 Git은 리눅스가 오픈 소스 만드신 분이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은 상업보다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개발자들끼리 코드를 공유하는 그 아름다운 현장을, 그런 아름다운 생태계를 키우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을 처음에 인수했을 때 그래서 말이 되게 많았대요. 걔는 상업 소프트웨어의 대표인데 그 2018년에 인수했거든요. 상업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소스의 대표 주자인 GitHub을 인수한다니, 약간 이런 말이 처음에 반발의 세력이 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약간 오픈 소스 쪽으로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아시나요? 얘 뭘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외계인. 고양이 여기 우주복 입고 있어요. 또 뭘 것 같아요? 저 오징어 꼬리, 문어 꼬리. 문어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옥토캣이라고 합니다. 문어 고양이인 것.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자만 보이는 거고, 이거 실물 보면 요렇게 저희 마로처럼 요렇게 뚫려갖고 여기는 고양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문어발이에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트위터 로고를 보고 GitHub 관리자가 트위터 로고를 보고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그 트위터 로고 디자이너한테 자기 그거 좀 로고 좀 디자인해달라 해서 만든 게 이거네요. 그래서 트위터 로고를 만든 사람이 이것도 만든 거다. 엄청나죠? 그 사람 떼돈 벌었을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설명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게 나왔어요. 엄청 어렵죠. 대충 해드릴까요? 그래서 아까 싫어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이제 리모트 레포지토리, 로컬 레포지토리,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Git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인데 이 화살표들 다 때려 부셔도 돼요. 다 안 부셔도 되고, 중요한 건 요 4개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는 워킹 디렉토리, 워킹 트리라고도 하는데 내가 작업하는 디렉토리예요. 내가 작업하는 폴더, 디렉토리라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작업하는 폴더예요. 내가 작업해서 폴더에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워킹 디렉토리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 나왔죠. add를 하면 임시적으로 올라가요. 이 인덱스라는 가상 공간이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고 가상 공간에 인덱싱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커밋하면 그게 로컬 레포지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얘네 세 개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세 개를 가상적으로 나눈 거지, 이 세 개는 그냥 물리적으로는 내 디렉토리 하나인데, 내 폴더 하나인데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서 add하면 인덱스로 가고 걔를 커밋하면 로컬 레포지토리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커밋한 애를 푸시하면 리모트 레포지토리로 가는 겁니다. 까지만 알아주세요. 설명이 진짜 어렵네요 이거. 되게 좋은데. 그래서 아는 사람은, 해본 사람은 들으면 이해하거든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Git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폴더를 제가 만들었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추분이거든요. 추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만들고 나서 생각했어. 그래서 추분이 됐네요. 어쨌든 추분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git init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샬라샬라 나오죠. 그리고 갑자기 요 놈이 생겼어. 샬라샬라 생겼는데 요 놈은 내가 이제 git init이 됐고, 얘가 initialize가 됐고, 나는 마스터 브랜치에 있어. 너는 마스터 브랜치에 있어. 브랜치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너는 마스터 브랜치에 있어 라는 설명인데, 이것도 이제 데니가 강력 주장하신 건데, 이 마스터라는 의미가 안 좋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노예제도 있을 때 그 마스터라 그래서 이걸로 반발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메인이 대세거든요. 주 브랜치,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브랜치를 메인으로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메인으로 팠어요. 혹시 불편해하실까봐. 보시는 분들,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 메인이 권장사항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메인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똑같이 얘기한 건데 How It Works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 워크스페이스는 제가 추분이라는 애를 만들었잖아요. 추분이라는 애 뭐가 엄청 많네요. 추분이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여기 감동으로 강동 네. 감동인 줄 알고 감동하는 거 모아놓은 거 그렇게 꽤 선사하시네. 그렇진 않아요. 네. 저 바디 프로필이 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아, 네, 이거 제가 정리하느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출분이면 이 디렉토리 혹은 폴더, 이 디렉토리 혹은 폴더가 워크스페이스예요. 이건 내 워크스페이스다. 그건 설명드렸죠. 사실 얘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라서. 그러면 다음 파일을 바꿔볼게요. 내가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리듬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 전에 미리. 그럼 리듬이라는 파일을 제가 변경해 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저장했습니다. 저장했죠? 그러면 저장한 애는 unstaged 된 애예요. 그러면 그 걔는 workspace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걔를 인덱스로 옮긴 거예요. 여기가 인덱스거든요. 이게 이제 기크라켄이라는 GUI 툴인데 걔가 add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파일을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냥 폴더에서 볼 때는 파일은 그냥 그 폴더에 계속 그대로 있는데 걔는 인덱스라는 가상 공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add를 한 순간 인덱스라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얘를 커밋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gitkraken이라는 툴입니다. 새로운 커밋입니다. 독수로 하시네요. 네. 딱 하면 커밋이 올라갔어요. 이건 이제 내가 커밋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커밋을 하면 아까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로컬 스토리지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로컬 레포지토리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 설명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씨. 집중해. 씨. 기억력이 안 좋은 로컬 레포지토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로컬 레포지토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크라켄에서 보여지는 건데, 사실 로컬 레포지토리랑 리모트 레포지토리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되게 많이 생각해 봤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로 설명했어요. 그 gitkraken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컴퓨터 모양이, 내 노트북 모양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로컬 레포지토리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커밋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로컬 레포지토리다. 나는 로컬 레포지토리에 지금 들었다. 근데 얘도 아까 말했듯이 셋 다 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곳인데 로컬 레포지토리라는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로컬 레포지토리에서 제가 푸시를 해볼 거예요. 아까 푸시 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원격이야. 리모트 레포지토리로 가겠죠? 맞아요. 원격으로 가요. 앞으로 찰리는 대답 금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 전까지는 안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잠깐만 여기서 스탑하자면, 아이고 이거 그냥 끝까지 볼게요. 이게 제가 로컬에서 만들었잖아요. 아까 로컬에서 만든 게 누구든지 리모트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사실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내가 로컬 레포지토리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리모트라는 곳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 집이 존재하지 않아. 홈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푸시를 하려고 했더니, 야, 홈그라운드가 없는데 어디다 푸시해? 이렇게 해서 홈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방금은. 그리고 푸시가 끝나고 나니까 제 푸사가 나왔어요. 요 제 푸사가 돼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기크라켄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레포지토리, 그러니까 레포지토리 주인장 푸사가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메인이 로컬에도 있고 리모트에도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모트에는
제가 리모트 레포지토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리모트 레포지토리를 방금 만들고 나서 푸시를 한 거고, 그 리모트에 내가 푸시했기 때문에 리모트에 이제 그 코드가 들어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럼 저희는 딱 이거 3개 알아봤어. add 하면 인덱스 가고, 거기서 커밋을 하면 로컬 레포지토리로 가는데 얘네 셋은 원래 하나다. 그리고 거기서 푸시를 하면 리모트 레포지토리로 간다. 질문. 그러면 푸시를 한 명한테만 할 수 있어요? 그쵸. 푸시는 오리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깃을 처음 할 때, 방금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푸시를 한 거고, 원래 하나밖에 못 해요. 푸시는 한 군데에다가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명을 설정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주인장을 바꾸고 싶어요? 주인장을 바꾸고 싶다? 네. 그러면 깃허브에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건 깃허브이 있기 때문이고, 주인장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원래 있는 리모트 레포지토리를 없애버려도 돼요. 내가 로컬 갖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인장이야 하면 내 거를 가져가다 쓰면 돼요. 그럼 내 거를 패치해 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로컬인데 이게 내 컴퓨터야. 근데 내 컴퓨터를 어디에서 패치하겠어. 내 컴퓨터에 있는 레포지토리를 다른 컴퓨터가 패치해 오고 싶대요. 근데 그러려면 컴퓨터가 항상 켜져 있어야겠죠.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리모트 서버, 그래서 깃허브이 그 서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항상 켜져 있는 서버를 제공해 주는 것 뿐이고, 저희는 항상 켜져 있는 리모트 레포지토리에서 클론을 받아오면 내 로컬이 생겨요. 똑같이 내 로컬이 항상 켜져 있다. 내 컴퓨터 항상 켜져 있는 서버 역할을 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레포지토리를 클론 요청을 쏘잖아요. 그러면 걔가 그대로 다른 컴퓨터로 가요. 그런 느낌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주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좀 어려운 과정이지만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깃허브를 하면 훨씬 편하게 바꾸죠. 깃허브를 하게 되면 그냥 깃허브 관리자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저 질문도 해도 돼요? 네, 또 하셔도 됩니다. 개발은 오픈소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디자이너는 디자인 자체에 자기 그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오픈소스도 그 소스를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이 계속 기록돼 있는 거가 있어요? 그거는 이름 기록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라이선스가 있기는 해요. 소스마다 라이선스가 있는데, 그 라이선스는 표기를 하는 걸 선호가 아니라 그게 있어. 그 막 라이선스마다 있는데,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도 아마 잠깐 설명했었는데 이걸 알아보고 넣어놓을 걸 그랬어. 이게 저도 지금 정확히 잘 모르는데 되게 많아요. 뭐 MIT 라이선스도 있고 뭐 땡땡땡 라이선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무슨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임을 표기하는 게 법칙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 내가 스크래치가 만약에 어떤 그런 라이선스다라고 하면 그걸 내가 가져와서 내 걸로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을 했더라도 그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약간 생태계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 발표 때 까먹지 않고 다음 발표 때 하겠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add, commit, push만 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클론은 거기 있는 리모트 레포지토리를 그대로 로컬 레포지토리로 가져온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기 있는 걸 내 걸로 가져오겠다가 클론인데 나한테는 없었어. 원래 지금 내 로컬에 없었는데 쟤를 가져오겠다가 클론이고, 근데 쟤를 가져왔는데 저기에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반영하겠다가 패치예요. 내가 이미 가져와 있는데 제가 가져온 거 제가 저기 바뀌었네? 그럼 나 그거 가져올래. 그게 이제 패치다. 근데 로컬 레포지토리에서 패치가 아니라 풀을 하면 체크아웃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걔는 원래는 패치만 하면 로컬 레포지토리라는 가상 공간에만 존재하는데 걔를 워킹 디렉토리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 변경 사항이 실제로 파일에 전부 반영되겠죠. 그게 풀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질문이 나올까 해서 이 헤드는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커밋, 현재 내가 있는 커밋이 헤드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지금 어디 있냐가 헤드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대충 알았어. 근데 이걸로 어떻게 같이 일을 하냐, 이걸로 해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해? 그러면서 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같이 작업하고 싶어서 작업을 열심히 했어. 그래서 메인 브랜치에 git, push, force 하잖아요. 그럼 회사 잘려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마 force 해도 push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브랜치에 push가 안 되게 브랜치 전략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GitHub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브랜치에서는 push 못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 건데 이제 네. 이건 잘라주세요. 저희 회사 안 됐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브랜치로 합니다. 브랜치. 브랜치는 뭘까요? 나뭇가지야. 오, 똑똑해. 브랜치는 나뭇가지예요. 근데 아까 제가 워크스페이스가 뭐라고도 불린다 했을까요? 또 하나 더 있었어. 워킹 트리라고 했죠. 트리라고 해요. 트리라고. 그러면은 트리에서 새로운 나뭇가지를 만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제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이건 마스터가 아니에요. 얘는 메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나는 메인으로 보이는데 혹시 마스터로 보이시는 분 없죠? 저는 메인으로 보여요. 이거에서 여기서 브랜치를 파는 거예요. 내가 내 나뭇가지, 내가 작업할 나뭇가지를 팔 거예요. 그럼 내가 작업한 나뭇가지에서 내 작업을 해. 빡빡빡 해, 내 작업을. 그래서 내 작업이 완료됐어. 그러면 합칠 거예요. 이 합치는 과정을 안 나오네? 합치는 과정을 머지라고 합니다. 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저쪽에 끝에 있는 거는 이제 옛날에 저희 웹팀 전성기 시절 대여섯 명씩 있었을 때 브랜치를 많이 팠던 거를 잘 나가던 시절에 많이 맞아. 리뷰해주세요, 머지 해주세요 맨날 들었을 때 지금은 머지 할게요 밖에 안 해요. 머지 할게요 이렇게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이제 나뭇가지가 많았던 시절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create, then checkout branch 하겠습니다. create은 브랜치를 만드는 거고 checkout은 브랜치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은 만들면서 바꿔요. 왜냐면 만들고 거기서 작업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체크아웃이라는 건 아까 그 헤드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브랜치로 가겠어. 나 이제 이 브랜치에서 작업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과정을 볼게요. 그래, 브랜치 here. 오, 화질 왜 이래. 그럼 브랜치를 만들고 그 브랜치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이 브랜치에 있는 거예요. 피처 브랜치라고 하거든요. 질문 있습니다. 네. 저 왜 항상 저희 피처라고 하나요? 그거 뒤에서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지금 저는 피처라는 브랜치를 피처에 내 작업할 거, 저거 안 보였었겠지만 how to PR이거든요. how to PR이라는 브랜치를 만들고 그걸 만든 다음에 그 브랜치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머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브랜치 아까 그럼 여기가 이제 저한테는 피처 how to PR이에요. 그 브랜치에서 저는 작업을 한 이후에 메인에다가 머지를 할 거예요. 메인에다가 머지를 할 거예요. 메인에다 머지를 할 거고, someone else는 요쯤에서 자기 브랜치를 파서 또 머지를 하겠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메인에다가 직접 커밋을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pull request를 올릴 거예요. PR은 뭐냐면 내가 머지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작업을 했어. 그리고 그냥 머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잘려요. 그냥 머지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머지를 하기 전에 이게 코드가 괜찮은 건가? 아니면 이 코드는 내가 머지를 해도 되는 코드인가요? 라고 PR을 올리는 거예요. 그 PR을 올리는 과정은 Git에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GitHub에 있는 겁니다. GitHub에서 PR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GitHub에서 같이 작업하고 있으니까 나는 PR을 올릴까? 풀 리퀘스트를 올려서 내 거를 풀 리퀘스트 올리면 그 작업이 승인이 나면 리뷰가 다 되고 승인이 나면 머지를 하겠죠. 이제 여기서 많은 제한 사항들을 걸 수 있어요. 뭐 2명 이상 리뷰해야 된다. 2명 이상 어프로브라고 하거든요. 2명 이상 어프로브가 돼야 된다. 뭐 빌드 테스트 CI라고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다 돌고 다 오케이가 됐다. 그럼 그때 머지를 관리자가 하면 돼요. 아니면 보통 담당자가 해도 되고. 그래서 제약상황을 걸면 담당자가 하면 되고 제약상황을 안 건 상황에서는 관리자가 하겠죠.
어쨌든 머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PR을 올리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PR을 하면 PR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는 나는 피처에서 메인으로 머지를 하고 싶은데 그 리퀘스트를 올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풀 리퀘스트입니다. PR 올리면 PR이 딱 생겼어요. 짜잔. 짜잔 생기고 이제 이 머지 풀 리퀘스트를 누르면 머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컨펌 머지가 또 뜹니다. 이거 진짜 머지에? 약간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 머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고 그러면 저는 브랜치에서 제 브랜치에서 커밋을 올리고 푸시를 했기 때문에 PR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PR을 올리면 저는 이제 이 피처가 푸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새로운 커밋을 올라갔고 푸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푸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PR을 머지 요청을 보낸 거예요. 메인에다가. 그러면 머지가 완료됐다 하면 딱 이렇게 합쳐지죠. 얘가 원래는 요랬었는데 요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메인에다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바뀌었죠. 내 메인 로컬 레포지토리는 로컬은 여기 있어요. 내 로컬 메인의 로컬은 여기 있는데 메인의 리모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모트에다 PR을 올렸으니까 리모트에다 풀 리퀘스트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이 났고 리모트에 있는 메인은 머지가 된 상태가 됐어요. 근데 내 로컬에 있는 애는 머지가 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여기로도 돌릴 수 있고 얘를 여기로도 돌릴 수 있고 심지어 다 없어지더라도 얘를 여기로도 돌릴 수 있고 여기도 다 돌릴 수 있어요. 커밋별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깃이 굉장히 편리한 거다. 그리고 심지어 메인이 날아간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날아가도 내 거는 있으니까. 근데 내 거 아직 업데이트 안 해놨지만 어쨌든 쉽게 복구할 수 있는 상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지드 PR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늘 이게 궁금했어요. 나는 푸시했잖아. 나는 푸시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왜 풀 리퀘스트야? 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나만 궁금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려 652명이 궁금하대요. 근데 질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푸시를 했는데 왜 풀 리퀘스트라고 불러요?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혹시 이 영어 잘하시는 분? 크리스틴. 이거 이해하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건 네 입장이다. 푸시는 너가 있고 풀 리퀘스트는 상대방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격 레포지토리에서 풀을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풀 리퀘스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풀 리퀘스트는 너가 요청을 한 거죠. 타겟 레포지토리가 너의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나 영어 강사인가? 근데 푸시 리퀘스트는 그거죠. Would be a target repository requesting you to push your change 라고 해석해주세요. 마지막 줄 해석해는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리모트 입장에서는 푸시를 받는 나는 풀을 받는 거니까 그걸 요청 중 약간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안 되는 이유 중에 머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컨플릭트도 있어요. 심지어 컨플릭트가 나면 머지가 안 될 거예요. 아까는 브랜치를 나눠서 작업한다 했죠. 그럼 저는 제 작업이니까 브랜치를 제 걸로 팠겠지만 찰리는 찰리 걸로 팠겠죠. 그럼 찰리랑 저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데 동시에 같은 파일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둘 다 작업을 했어. 누군가는 머지를 했어요. 만약에 저는 메인에서 직접 작업을 했어요. 메인에서 헬로 월드인데 나는 개띠니까 헬로 도그라고 했어. 근데 중간에 찰리가 브랜치를 파서 찰리는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헬로 캣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지를 하려고 했더니 야 얘가 아는 애는 월드에서 캣으로 바꾸는 건데 얘는 월드도 아니고 캣도 아니고 도그인데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깃이 판단해줘요. 그럼 컴플렉트가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머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컨플릭트라고 합니다. 그럼 컨플릭트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들? 깃은 굉장히 똑똑해요. 어디서 어떤 컨플릭트가 났는지 알려줘요. 원래는 이거였고 너는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른 애는 이걸로 바꿨어. 그러면 이게 맞냐? 이게 맞냐?를 물어봐줘요. 그거를 전에 작업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니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마지막에 내가 머지를 하려고 하면, 내가 PR을 올리려고 하면, PR을 올리면 컴플리트가 났다. 너 이거 확인해봐라. 이렇게 떠요. 그래서 머지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전에 작업하던 사람한테는 따로 뭐 알림이랑 그런 게 가지 안 가요. 그래서 얘기해야죠. 야, 이거 컴플리트 났는데 이거 뭐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최대한 컴플리트 안 나게 하는 게 맞죠. 원래 그래서 디렉토리 구조도 그걸 생각해서 짜고 어떻게 하고 그것도 다 필요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컴플리트가 나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순전히 나 혼자 해결 못해요. 사실 해결할 수 있는데 진짜로 같은 파일을 건드렸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가짜로 같은 파일을 건드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Git도 그렇게 똑똑하진 않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같은 파일을 건드려서 진짜 둘 다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Git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건 작업자도 몰라. 나는 바꾼 게 없으니까. 제가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전에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컴플리트가 난 나중에 뭐지 할 거를 리베이스 합니다. 리베이스라는 건 말 그대로 되게 직관적이죠. 다시 베이스 캠프를 짜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누군가 여기서 같이 시작해서 내가 시작하기 전에 메인에다 머지를 해버렸어. 근데 얘는 메인이니까 근데 내 거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내 걸 건드리면 나는 너무 화가 나. 일단은 화가 나요. 화가 먼저 나요, 실제로. 화가 먼저 나. 그 다음에 리베이스를 해요. 리베이스 안 해도 되고 컴플리트를 GitHub에서 실제로 직접 변경해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Gitkraken을 많이 써본 결과 컴플리트가 났을 때는 리베이스 하잖아요. 그럼 Gitkraken이 되게 똑똑하게 알려줘요. 되게 자세하고 똑똑하게 이런 게 잘못됐는데 너는 이거고 쟤는 저거야. 넌 뭐가 맞아? 그러면 그거 적용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Gitkraken을 많이 쓰고 저는 쓰는 편이고 되게 쓰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리베이스 하면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걸로 가고 얘가 커밋을 하나하나 복귀해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따져봐요. 얘 여기 있을 때 얘를 따져봤을 때 괜찮으면 넘어가고 괜찮으면 넘어가고 근데 안 괜찮은 애가 나왔어. 그럼 그때 이제 알려줘요. 이거 맞아? 이렇게 하고 맞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컴플리트를 해결해서 내가 해결 못하지. 찰리 일로 와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해결해서 올리면 리베이스가 짜잔하고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리베이스를 했으니까 시작점이 동일해졌잖아요. 시작점이 달라진 거죠. 여기서 시작했던 애가 작업한 거랑 내가 작업한 거랑 해결됐으니까 그대로 그냥 다시 푸시하시면 PR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푸시한 상태로. PR은 최신화가 돼서 알아서 다시 컴플리트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리베이스를 해결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알아봤고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브랜칭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그치, 가지치기 전략입니다. 내가 브랜칭을 어떻게 하면 이 브랜치 협업을 하잖아요. 근데 브랜치를 아까처럼 다 작업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전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작업할래 너? 어떻게 작업하는 게 가장 우리 팀에 효과적일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Gitflow가 디펙터 스탠다드거든요. 얘가 거의 다 얘를 쓰는데 그것도 사실 잘못됐어. 이거는 알고 써야 돼요. 알고 우리 회사는 뭐가 맞다라는 거를 알고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단점을 알아볼 건 아니고 그냥 각각을 설명해 드릴 거고 장단점은 본인들이 파악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힌트만 좀 드리겠습니다. Gitflow부터 볼게요. 벌써부터 보기 싫죠? 넘어갈까요 그냥? 그럴 수는 없어요. 아까 말했던 근데 마스터 괜찮아요? 나 진짜 자료가 없네요. 메인이에요. 이걸 마스터라고 읽어요? 저는 메인이라고 읽어요. 어쨌든 아까 찰리가 물어봤던 그 피처 브랜치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요. 이래서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는 기능 개발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처를 개발한다.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처 브랜치에서는 기능 개발이 주로 일어나요. 그래서 피처 브랜치하고 아까 슬래시 했죠. 그거는 이 Git도 그냥 디렉토리 구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처 슬래시하고 내 PR 명을 그 브랜치 명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피처라는 파일 폴더 안에 내 브랜치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처 브랜치로 쓴다는 거는 그 피처 폴더 안에 브랜치를 넣어서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처 브랜치가 주로 쓰는 기능 개발 브랜치입니다.
마스터 브랜치, 아니 메인 브랜치는 메인인 거죠. 여기는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성역이 돼요. 기플로브에서는 여기는 성역 건들면 안 돼요. 여기는 오직 개발을 마스터하자고 개발 관리자, 제 책임자 혹은 뭐 저희로 따지면 잭 같은 경우만 어떻게 사실 저도 막 만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핫픽스는 픽스가 뭐죠? 핫픽스는 뭘까요? 뜨겁게 고쳐요. 그치 존나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 야 이거 큰일 났어 안 돼. 그때 이제 핫픽스를 파는 거예요. 핫픽스에다 작업을 해서 마스터에 바로 머지예요. 원래는 그럼 메인에 바로 머지를 하는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메인에 바로 머지를 하는 경우는 없어야 돼요. 그게 기플로우 전략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얘는 좆됐어 안 돼 이럴 때 이제 작업하는 게 핫픽스. 그리고 릴리즈 브랜치는 아마 우리 회사는 릴리즈 브랜치를 안 써요. 기플로우를 쓰면서도 릴리즈를 안 쓰거든요. 저기는 쓰나 봐요. 저희는 안 써요. 네, 저희는 사실 이제 끔찍한 혼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릴리즈 안 씁니다. 앱팀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릴리즈 없는 기플로우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웹팀은 안 씁니다. 네, 웹팀은 안 씁니다. 네, 릴리즈 브랜치 안 쓰고.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릴리즈 브랜치는 배포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1.0.0 버전을 배포할 거다. 그럼 1.0.0 버전이 브랜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디벨롭은 이제 개발 브랜치. 그러면 저희는 개발 브랜치에서 피처 브랜치를 파서 개발 브랜치에 머지한 다음에 릴리즈 하기 전에 릴리즈 브랜치에 해요. 근데 릴리즈 브랜치에서 작업을 했는데 버그가 있어. 버그가 있으면 릴리즈 브랜치에서 커밋을 해요. 릴리즈 브랜치에서 커밋을 올리고 걔를 다시 디벨롭으로 머지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릴리즈 브랜치에서 머지가 그게 없어. 컴플리트가 없어. 만약에 버그가 없어. 그러면 걔를 마스터로 머지하는 순간 배포가 됩니다. CD를 다. 네. 그거는 안 단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질문은 네. 그 머지를 한다고 해서 꼭 그게 다 배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해줘야 돼요. 사실 배포는 CD는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라고도 하고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라고도 하는데 그 지속적 전달이란 뜻이거든요. 지속적 배포. 그래서 그건 왜 하냐? 자동화하는 거예요. 내가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했을 때, 메인 브랜치에 머지했을 때 자동으로 배포하겠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CD를 달아주지 않는 이상은 배포 안 돼요. 사실 여기다 막 머지해도 배포 안 돼요. 근데 저희는 달아놨기 때문에 특히 메인 브랜치에다 머지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하지마 해야 되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야. 배포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고 실제로 빼는 전략들도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럼 릴리즈 브랜치 그리고 아까 핫픽스가 적용했잖아요. 핫픽스를 메인에다 적용한 다음에는 디벨롭에도 적용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잘 대답 금지. 분산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벨라나 미아한테 기대하고 있어요. 갑자기 두 분 다 날개요 이러시는 뭔가 변했기 때문에 그쵸? 그게 정답인데 디벨롭이 모르니까 그쵸? 그러면 나중에 디벨롭에다가 머지를 쏘면 컴플리트가 나겠죠? 나는 핫픽스를 한 적이 없는데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얘는 컴플리트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핫픽스를 여기다 머지했으면 여기도 머지 해줘야 돼요. 머지한다고 브랜치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브랜치를 내가 제거하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핫픽스라는 브랜치가 있는데 저희는 브랜치 없이 커밋을 올려요. 마스터에서 메인에서 커밋을 올리게 되면 디벨롭에서 그 커밋을 체리픽이 할 수 있어요. 체리픽이라는 말은 여기 말고도 많이 쓰이거든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맞아요. 핵심만 고른다가 체리픽이에요. 그래서 디벨롭에서 마스터에 올린 얘는 핫픽스잖아요. 얘를 체리픽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핫픽스 브랜치가 있어서 그 브랜치를 양쪽에 머지 시킬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릴리즈 브랜치는 배포 직전에 확인을 하는데 버그만 체킹해서 버그만 고쳐서 메인이나 마스터에 올리는 거고 디벨롭은 늘 작업하는, 늘 머지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머지합니다 하는 디벨롭에다 하는 거예요. 배포합니다 하는 메인에다 하는 거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머지할게요는 여기다 한다고 배포합니다는 여기다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게 과연 저희 회사에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때요? 이게 되게 안정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만 안 건드리면 문제가 안 생겨요.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되게 안정성이 높고 대신에 엄청 귀찮아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핫픽스 한번 생겨봐요. 그러면 마스터에다 올리고 여기다 올리고 체리픽하고 그거 다 PR, 만약에 PR 올릴 거면 PR 올려서 리뷰 받고 체킹 받고 확인하고 머지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너무 많죠. 근데 이거는 작은 조직에는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는 제 생각인데 작은 조직, 특히 우리 회사 같은 개발자가 뭐 앱팀은 한 5명 되지만 그 앱팀은 한두 명이잖아요. 한두 명이 작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느리고. 그리고 그래서 깃허브에서 만든 게 있어요. 얘는 깃허브 플로우라는 친구예요. 깃허브 플로우라는 친구 아까 봐도 완전 깔끔해졌죠? 다 제거했어. 싹 다 없애고 메인이랑 피처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피처에서 작업해서 메인에다 머지하면 배포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유 따위는 없어요. 작으니까.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작업하지 않기 때문에 피처 브랜치가 한 번에 막 6개, 7개씩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작업도 안 되고. 그러면 피처 브랜치가 많아야 2개니까 작업도 그냥 되고 메인에서 머지해도 컴플렉트가 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핫픽스도 그냥 메인에서 커밋 올려버리고 하면 되니까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깃허브 플로우는 대신에 깃허브 플로우인 이유는 깃허브이 이걸 되게 권장하고 있는데 이 메인에다가 아까 말했던 CD를 달아야 돼요. 자기 깃허브 액션을 써서 메인에다 CD를 달면 이거 개편하게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아마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사견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얘를 완전 진짜 여기서는 갈 때까지 가면 이렇게 돼요. 여기 갈 때까지 갔어. 그냥 브랜치 없어. 그냥 여기서만 작업해. 커밋만 계속 올리는 거야. 얘네들 아까 얘랑 얘 되게 중요한 점은 메인이든 여긴 트렁크라고도 하고 마스터라고도 하고 메인이라고도 해요. 여기 얘든 늘 어떤 상태에서도 배포가 가능한 상태여야 돼요. 그게 아니면 큰일 나.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작업을 하거나 작업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당연히 작업 단위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많이 작업하면 큰 작업은 많이 작업하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배포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걔를 배포 가능한 단위로 엄청 쪼개요. 그러니까 작업이 엄청 쪼개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빠르고 배포도 빠르고 그리고 변화도 별로 없으니까 리뷰도 빨리 할 수 있어. 확인도 빨리 할 수 있고 되게 빠르고 좋은데 안정성이 1도 없죠. 잘못하면 큰일 나요. 대신에 얘는 트렁크에서 릴리즈 할 때 릴리즈 태그를 파서 릴리즈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태그를 파는 기능도 있거든요. 태그를 파서 이게 버전 몇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얘는 큰 팀에서 트렁크 베이스들을 할 때 써 있는 건데 큰 팀에서 할 때는 브랜치를 파거든요. 근데 작은 팀에서 할 때는 브랜치를 안 파요. 그냥 커밋만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페어 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2명이서 같이 작업을 같이. 그래서 그냥 커밋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큰 작업 그리고 하나의 레포지토리에는 되게 적합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모노레포가 되게 각광받고 있고 그래서 모노레포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인데 모노레포에서는 깃플로우를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레포지토리는 하나지만 여기에 서비스가 대여섯 개씩 붙어 있는데 메인에다 한번 머지해버리면 걔만 배포되는 게 아니라 싹 다 배포되잖아요. 그럼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깃허브 플로우나 트렁크 베이스드 디벨롭먼트에서는 메인이나 트렁크에서 늘 배포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은 단위로 쪼개고 그래서 늘 배포가 돼야 되는 거죠. 찰리가 살짝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걸 쓰고 있어요. 저희만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네? 이 회사 웹팀 같은 경우는 깃플로우 전략을 따르되 트렁크 베이스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저도 사실 공부를 하면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여기에 더 가까워요. 기터 플로우에 훨씬 가깝되 저희는 CD를 달지는 않았고 태그를 파서 푸시를 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은 이게 되게 오랜 시간 장기 집권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전략을 잘 세우기만 하면 기존에 없던 전략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 회사에 맞는 전략은 늘 우리 회사가 생각하면서 맞춰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늘 뭔가 있던 거를 잘 갖다 쓰는 것도 개발자의 좋은 역량이지만 뭐 항상 트레이드오프를 생각하고 얘를 했으면 얘가 위험하니까 우리 회사는 어떤 방향이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개발자 역량 중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떤 사람이든 회사에 맞게 어떤 전략이든 굳이 얘를 쓰고 굳이 얘를 우리는 기터 플로우니까 무조건 메인만 있어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우린 트렁크 베이스드니까 트렁크 아니면 안 돼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이것저것 잘 섞어다가 회사에 맞게 쓰면 된다. 결론은 협업을 잘하자고 나온 전략들이니까 협업만 잘 되면 돼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거는 오늘 그 하면서 작업한 추분이라는 제 래퍼예요.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링크 빨리 찍어. 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네, 뭐 클론 받아서 PR 올리시면 제가 확인하고 DM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플리캐스트 여기다가 친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다가 플리캐스트 한번 연습해 보시고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연습해 보시고 제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PR 올라왔는지. 아무 안 올라오겠잖아요. 그리고 PR이 힘드시면 스타만 눌러주세요. 들어와서 저기 스타 있죠? 저거만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뭘 같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조졌습니다.